예. 자, 이제 여기 807페이지 불확실성화의 CVP 분석 보겠습니다. 자, 이제 불확실성화의 CVP 분석 관련해서 먼저 있는 게 민감도 분석인데, 밑에 있는 거 810페이지 밑에 민감도 분석은 sensitivity analysis 뭐 이렇게 부르는 건데, 뭐 말 그대로 그냥 센서티브하게 계산하는 거야. 조건을 바꾸면 맞춰서 그냥 다 해보는 거야. 노가다 분석이지. 예? 네가 조건을 바꿔라, 내가 다 해줄게. 밑에 보시면 민감도 분석이란 밑에 네 번째 줄에 기본적으로 가정한 조건이 변동되는 경우에 영업이익 등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분석하는 기법이다. 만약 이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what if. 그래서 조건을 바꿔가는 건데 그때그때 계산하는 거고, 뭐 별 논리 없어. 그냥 그때그때 계산하면 되고요. 808페이지 위에 예제 11-7번 가지고 같이 한번 보면, 자, 판매 500원, 변동가 300원, 10,000개를 팔고 있습니다. 공원이익이 200만 원, 고정원가 영업이익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조건을 바꿔갈 때는 우리가 이게 이제 그 공원이익에서 고정원가 뺀 게 영업이익, 이렇게 이제 세로로 돼 있는 걸 가로로 풀면 공원이익은 고정원가 더하기 영업이익,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 영업이익을 물어보면 영업이익은 고정원가에서 뭐 빼면 되는 거야? 고정원가래. 공원이익에서 고정원가 빼면 요 영업이익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조업도 중심으로 분석할 때는 요 식을 이용해서 푸는 거고, 요구상의 영업이익을 물어보면 요 맨 밑에 라인이니까 고정원가에서 고정원가 빼는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이 공원이익이라는 거는 단위당 공원이익에 판매량 곱하면 되기 때문에 민감도 분석으로 조건을 바꾸면 바뀐 단위당 공원이익에 바뀐 판매량, 거기서 바뀐 고정원가 빼는 방식으로 가는 게 제일 빨라, 조정해 갈 때. 응? 그래서 거기 한번 읽어보면, 그리고 여기 지금 공원이익이 200만 원이에요. 그 중에 75%로 뭘 커버했어? 200만 원에 75%로 고정원가를 커버했죠. 손익분기점이 75%라는 거지. 그 다음에 안전한계율이 25%야. 공원이익에서 영업이익이 4분의 1로 작아져 있으니까 영업이익 증가율은 몇 배 커져야 돼요? 4배 커져야 되는 거죠. 그건 적용이 될 거고. 첫 번째 구상, 공격적인 영업 전략으로 판매량이 20% 증가한 경우 영업이익은 얼마인가? 자, 판매량이 20% 증가했다. 자, 1번 같으면은 현재 기존의 영업이익은 50만 원이었습니다. 그럼 영업이익 증가액은 공원이익 증가액과 영업이익 증가액은 크기가 어떻다? 공원이익 증가액과 영업이익 증가액, 고정가에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 같은 거죠? 현재 공원이익은 얼마예요? 200만 원이었잖아. 근데 거기 판매량이 20% 증가했다면 공원이익도 몇 퍼센트 증가해? 20% 증가할 테니까 여기 20% 하면 40만 원 커져서 90만 원 바뀌겠죠. 그 다음에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 공원이익에서 영업이익이 4분의 1, 안전한계율 25%니까 영업이익 증가율은 4배 커져야 되겠지. 4배 커지면 50만 원에 80%에서 이것도 40만 원 되겠죠. 그래서 더해보면 얼마로 바뀌는 거야? 90만 원으로 바뀌는 거지. 자, 그 다음에 판매 가격을 10% 인상하면, 자, 질문, 가격을 인상했어. 레버리도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건 없어요. 판매가를 10% 인상하면 변동원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그럼 공원이익 변화액은 10%가 아니야. 10%보다 더 크겠지. 그래서 레버리지도가 적용되는 건 기본 가정이 성립할 때, 판매 가격, 단위당 변동원가, 고정원가 총액이 성립할 때만 적용되고, 여기처럼 가격이 바뀐다거나 단위당 변동원가 바뀐다거나 아니면 고정원가 바뀌면 레버리지도는 적용할 수 없어요. 응? 그러면 여기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제가 여기 적었던 2번 같으면 공원이익에서 고정원가 빼는 방식인데, 공원이익이라는 게 판매량에다가 단위당 공원이익이니까, 자, 거기 보면 가격을 10% 인상해. 그럼 단위당 공원이익이 얼마로 바뀌어요? 거기 단위당 공원이익 250원이었잖아. 가격 10% 인상하면 550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단위당 공원이익이 250원으로 바뀌는 거지. 단위당 공원이익 250원 되고 판매량은 5% 줄어. 그러면 단위당 공원이익은 250원. 판매량은 5% 줄면은 9,500개 되는 거죠? 9,500개 되고, 고정원가에 대해서는 별다른 얘기가
없으니까 여기서 고정가 150만 원 빼면 새로운 조건의 영업이익이 계산되겠죠. 이거 하면 87만 5천 원인가요? 이렇게 조건에 맞춰서 빠르게 계산하면 되는데, 그때 바꿔갈 때는 요 단위당 원익 공원이익에서 고정가 빼는 방식으로 계산하는 게 속도는 제일 빠르고, 바뀐 단위당 원익에 바뀐 판매량 곱해서 바뀐 고정가 빼면 된다. 세 번째 거 한번 해보시면, 가격을 20% 인하하면 가격이 얼마 되는 거야? 400원 되는 거니까 단위당 원익이 100원 되죠? 바뀐 단위당 원익 100원에 판매량은 30% 증가하니까 13,000개 되는 거지. 바뀐 단위당 원익 100원에 13,000개가 판매량이고, 고정원가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은 공원이익은 130만 원에 고정가 150만 원 빼면 마이너스 20만 원이 새로운 영업이익이 되겠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기본 가정이 성립하면 이렇게 레버리도를 사용해서 간단히 풀 수 있는데, 기본 가정이 깨지면 가격이 바뀌거나 변동가 바뀌거나 고정가 총액이 바뀌면 조건에 맞도록 새로운 단위당 원익, 새로운 판매량, 거기서 새로운 고정가 빼는 방식으로 계산하는 게 제일 빠르다. 영업이익에서 우리가 분석해 갈 때는. 그래서 이렇게 조건에 맞춰서 그냥 그때그때 바꿔가는 게 민감도 분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통계적인 분석이 있습니다. 통계적인 분석은 확률 분포를 가지는 건데, 이게 세 가지가 있어요. 먼저 이산분포가 있습니다. 밑에 809페이지 밑에 이산분포. 이산분포란 확률값을 갖는 독립변수가 연속성을 지니지 못하고 특정 값으로 존재하는 경우의 확률 분포.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성과표 만들었던 것들이 다 이산분포야. 몇 개가 나타날 수 있고 확률값을 가지는 거. 여기 뒤에 이 11-8번 바로 읽어보시고, 제목 옆에다가 하나 적어놓으시면, 이산분포는 BP 계산의 주의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BP 계산의 주의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제목 옆에다 BP 계산의 주의. 문제 제목 옆에. 자, 거기서 지금 판매 가격 120원, 단위당 변동가 70원, 단위당 원익이 얼마야? 50원이죠? 단위당 원익 50원이고, 그 다음에 고정원가가 45,000원입니다. 그 다음 판매량이 이산분포를 이루고 있는 거야. 자, 그럼 기대 판매량 어떻게 찾으면 되죠? 거기 판매량에다 확률 곱해서 더하면 기대 판매량이 나오겠지. 그 다음 기대 영업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면 돼? 기대 판매량에서 이익이 기대 영업이익이 되겠죠. 기대 판매량 계산해보면 몇 개 나와? 1020개. 거기다 단위당 원익 50원 곱해서 고정가 45,000원 빼면 기대 영업이익이 계산되는 거야. 그런 건 그냥 뭐 노가다지. 그냥 확률 곱해서 넣으면 되니까. 자, 세 번째 구상. 영업이익이 발생할 확률. 좀 전에 제가 뭐 주의 들어 그랬어요? 이런 걸 할 때 여기 판매량 가지고 이익을 찾을 게 아니라, 현재 분포가 판매량 분포니까 질문을 판매량으로 바꾸면 돼. 이익이 된다는 건 뭐보다 커지면 이익이에요? 손익분기점을 넘기면 이익이잖아. 그럼 손익분기점이 몇 개예요? 한 단위당 원익 50원이고 고정가 45,000원이니까 50x로 45,000원 커버하려면 몇 개? 900개. 손익분기점 900개야. 900개 이상일 확률 몇 퍼센트? 90%. 그렇게 찾는 게 제일 빠르다고. 자, 목표이익 10,000원 이상을 달성할 확률 어떻게 돼요? 목표이익 10,000원 이상을 달성할 확률. 단위당 원익 50원에 판매량 곱한 걸로 고정가 45,000원에다가 목표이익 10,000원까지 하면 공원이익은 얼마를 벌어야 돼? 55,000원의 공원이익을 벌어야 되죠? 55,000원 벌려면 판매량은 몇 개? 1,100개. 10,000원 이상이면 1,100개 이상이면 되잖아. 1,100개 이상일 확률 몇 퍼센트? 40%. 그렇게 찾는 게 제일 빨라. 자, 뒤에 문제 한번 간단히 보죠. 몇 번이냐면 객관식 문제로 821페이지에 10번.
자, 여기 보시면 가격은 800원, 변동원가 600원, 단위당 원익이 200원이죠. 그 다음에 고정원가 500만 원 있고 목표이가 얼마? 100만 원을 달성하고 싶은 거야. 그럼 단위당 원익 200원으로 고정원가 500만 원 커버하고 목표익 100만 원까지 커버하려면 X는 몇 개? 3만 개인가? 에? 그러면 3만 개 이상이면 되잖아. 3만 개 이상 확률 얼마? 30%. 뭐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니까 이거 기출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 간단히 해당되는 수량만 찾으면 돼. 에? 여기 뭐 목표 이익을 찾는 게 아니라 목표를 달성한 판매량을 찾는 방식으로 하는 게 제일 빠르다. 응? 또 수량 기준으로 가시고. 자, 그다음에 811페이지 정규 분포가 있는데 여기 정규 분포도 마찬가지야. 정규 분포도 판매량 분포가 보통 제시되고 요구사항은 영업이익을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자기가 정규 분포를 잘 알고 있으면 어느 쪽으로 가든 상관없는데 정규 분포가 약한 사람이면 최대한 문제에서 요구한 분포로 바꾸는 게 편해. 그러니까 판매량을 분포로 줬다면 질문을 판매량으로 바꿔놓고 분석하는 게 심플하다는 거야. 응? 그래서 뭐 정규 분포 관련해서는 여기서 뭐 전체 내용을 우리가 다 볼 수는 없고 우리 입장에서는 제목 옆에다 적어 놓으시면 정규 분포 표준 편차 적용만 정확하게 할 수 있으면 돼. 표준 편차 적용. 우리는 표준 편차 적용만 할 수 있으면 되는데 뭐 정규분포 원래 나는 통계학의 정규분포, 확률 통계 정규분포 잘 알고 있다. 그럼 그대로 하면 되고 난 정규분포 잘 모르는데 어떡하냐 그러면 간단하게 그냥 표준 편차 적용만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그냥 정규분포의 컨셉만 간단히 리마인드하고 표준 편차 적용 논의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정규분포라는 게 뭐야? 많은 통계 정보들이 데이터를 모아보면 평균 근처의 관찰치가 관찰되는 빈도가 높고 평균에서 멀어질수록 관찰되는 빈도가 작아지더라. 많은 통계 데이터들이. 응? 그 영국 애들이 전 세계 세계 경영을 했잖아. 전 세계. 응? 그러다 보니까 뭐 외국에서 오는 게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조절할지 막 넘쳐 들어와서 제때 아닌데 왕창 들어와갖고 갑자기 폭락하기도 하고 또 필요한데 모자라기도 하고 그런 일이 되게 많았을 거 아니야. 멀리서 오니까. 홍차 같은 게 홍차 왜 생겼어? 홍차 영국 유럽에서 만들어진 거죠. 왜? 홍차가 그 원래 녹차는 원래 중국 거잖아. 근데 유럽 애들이 옛날에 뭐 다른 좀 뭐라 그러나 그런 향신료가 없으니까 응? 커피도 없을 때 녹차 마시니까 좋잖아. 그래서 녹차를 중국에 수입하려고 하면 너무 멀어서 그거를 자기 식민지, 그때 식민지 영국이 인도였잖아요. 식민지 섬 중에 녹차가 제일 잘 되는 데가 그 앞에 있던 그 실론 섬이잖아. 응? 그래서 걔 섬에다가 녹차를 심어가지고 그 녹차를 지네가 갖고 오는데 오다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발효된 게 홍차 아니야. 응? 너무 멀어서. 그래서 영국 홍차들이 여러 종류가 있는 거잖아. 이렇게 발효된 거, 저렇게 발효된 거. 응? 응? 얼그레이, 응? 그 백작 이름 아니야? 뭐 이렇게 그런 거 그렇게 만들어진 거잖아. 그러니까 영국이 세계 경영을 하면서 뭐 이렇게 독특하게 막 온 게 되게 많았어. 그래서 이 통계학도 대부분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응? 걔네들이 물자 관리하다가 많은 통계 정보들이 모아 보니까 이걸 이제 관리해야 되는데 데이터들을 모아 보면 평균값 근처에 관찰치가 많고 멀어질수록 평균에 멀어질수록 관찰 빈도가 적더라. 뭐 한국 남자 키가 예를 들어 175가 평균이다. 그럼 평균 근처에 키를 가진 사람 많고 2m 별로 없잖아. 에? 요 밑도 별로 없겠죠. 뭐 100, 140 별로 없잖아. 2m 봤어요? 응? 우리 고등학교 때 2m가 있었어. 응? 2m가 있었는데 옛날 버스들은 이렇게 버스가 뚜껑이 열렸거든요. 응? 키가 너무 크니까 버스에서 머리를 뚜껑을 열고 넣어야 그나마 머리가 되는 거야. 이 손잡이가 어깨에 닿으니까. 그래가지고 난 이제 버스 정거장에서 친구랑 막 기다리고 있는데 버스 뚜껑에서 눈이 껌뻑껌뻑 되는 거야. 그래서 친구랑 야 저거 뭐냐? 버스가 살아있다. 뭐가? 야 봐봐 버스가 눈을 깜빡여. 막 그래가지고 뭔가 했더니 걔가 내린 거야. 이제 쟤구나. 막 응? 2m 별로 없잖아. 응? 별로 없고 이 근처가 많다는 거지. 그 다음에 뭐
남자 뭐 발 사이즈, 발은 평균이 얼마 될까요? 발 평균이 예를 들어 270이면 350 별로 없잖아. 300은 요즘 많더라고. 그다음에 뭐 남자 발에 210 별로 없을 거 아니야. 그럼 이 근처가 많다는 거지. 많은 통계 데이터들을 모아보면. 그래서 대강 이런 종용 모양을 이루니까 요 분포되는 정도를 우리가 계량해 보자. 그래서 분포되는 폭을 우리가 정해보자. 뭐 얼마나 많이 퍼져 있나. 요걸 폭을 계량한 게 뭐예요? 이게 표준 편차지. 평균과 관찰치의 차이. 이 차이들이 여러 개 있으니까 그 차이 값들의 평균값. 이걸 기준값으로 두자. 그럼 예를 들어 사람의 남자의 키가 표준 편차 하나가 10이다. 응? 그러면 평균과 관찰치 차이의 평균값이 10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진 않지만 예를 들어 175가 하나 관찰됐고 185가 하나 관찰됐다면 요 차이는 5, 요 차이는 15니까 평균하면 10이 되는 거지. 응? 밑에도 있을 거고. 그래서 모든 관찰치들의 평균과 관찰치의 차이의 평균값. 근데 그냥 차이를 찾다 보면 여기 부호 플러스 여기 부호 마이너스니까 어떻게 해야 돼? 바로 더할 수가 없으니까 제곱을 한 거야. 제곱을 했다가 루트를 다시 씌운 거지. 응?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냥 직관적으로 보면 평균과 관찰치 차이의 평균값, 이게 표준 편차야. 그래서 표준 편차를 10으로 이제 계산을 해냈다고 하면 실제 이 남자 키들을 가지고 평균 175부터 185 사이의 키를 가지는 사람의 비율을 봤더니 여기가 0.3413, 전체의 34.13%더라.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가면 195까지 가는 이 표준편차 두 개 사이에 들어가는 사람의 비율을 찾아봤더니 0.477이더라. 응? 이따위 확률을 왜 외우고 있겠어 내가? 왜 외우고 있을 것 같아?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들이 수학은 안 가르치고 다 때리면서 가르쳤단 말이야. 응? 이걸 못 외웠니? 수학 시간인데도. 근데 분명한 거 뭔지 알아? 이런 걸 다 외운 게 문제 풀 때 도움이 돼. 문제 풀면서 느껴. 아, 그때는 뭔 저런 짓을 하는 거야 이랬는데 문제 풀 때 보면 아, 그때 외운 게 다 도움이 되는구나. 응? 그래서 뭐 이거 정규풀 잘 몰라도 그걸 외운 것 때문에 뭔가 이렇게 대강 넣고 하다 보면 문제 풀려요 막. 응? 근데 어쨌든 그래서 여기 지금 뭐야? 평균으로부터 표준편차 하나 사이에 들어올 확률 0.3413이 관찰됐고 평균으로부터 표준편차 두 개 사이에 들어올 확률 0.472로 관찰이 됐어. 그 다음에 발 사이즈도 해봤더니 발 사이즈는 평균과 관찰자의 차이 평균이 5더라. 표준편차가. 그러면 275부터 275 사이에 들어갈 확률도 관찰해봤더니 얼마더라? 0.3413이고 이것도 280까지 표준편차 두 개 사이에 들어갈 확률을 재봤더니 이건 또 0.477이더라. 모든 정규분포들이 평균과 표준편차만 찾아내고 나면 평균으로부터 특정 표준편차 사이에 들어갈 확률이 다 어떻더라? 같더라. 응? 그래서 새로운 분포, 예를 들어 몸무게 분포가 나왔을 때 몸무게의 평균이 얼마예요? 65kg? 그 다음에 표준편차 하나가 5kg이다. 요것만 알면 요 사이에 들어갈 확률은 따로 우리가 집계하지 않더라도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그걸 쉽게 추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계산한 애들끼리 모여서 노가다를 한 거야. 그래서 평균으로부터 특정 표준편차 사이에 들어갈 확률을 일일이 다 계산해서 표로 만들어 놨죠. 그 표를 만들기 위해서 평균값은 얼마고 0이고 평균값은 0이고 표준편차 하나의 값이 1인 이런 정규 분포에 평균으로부터 특정 표준편차 사이에 들어갈 확률을 일일이 다 계산해 놓은 거야. 이걸 우리가 뭐라 불러? 표준 정규 분포표. 그래서 이 표를 놓고 이 새로운 분포에서도 여기 평균이 65kg, 표준편차 두 개가 65부터 75kg 사이에 들어갈 확률이 얼마냐라고 하면 이 분포의 확률을 다 일일이 계산하지 않더라도 얘가 정규 분포라면 요 표준 정규 분포 표에 있는 확률을 이용해서 쉽게 특정 구간 내에 들어갈 확률을 추정할 수 있게 하게 그렇게 적용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거죠.
매번 새로 계산할 필요 없이. 지금 같으면요, 뭐 컴퓨터 있으니까 바로 그냥 알아서 꽂히게 하겠지만, 옛날에 손으로 작업할 때 그 1800년대 말, 1800년대 중순 막 이럴 때, 그때도 유럽에서 영국이나 미국은 엄청나게 큰 데이터를 관리했단 말이야. 그걸 손으로 수작업해야 되니까 이 표를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새로운 분포가 있을 때 쉽게 확률, 가능성 뭐 이런 걸 추정할 수 있도록. 자, 그래서 그 적용만 할 수 있으면 돼. 우리는 책에 여기 어디에요? 812페이지에 11-9번 정규분포. 자, 그 정규분포 보시면 판매額 120원, 변동가 70원, 단위당 원익 50원이고 고정가 45,000원이야. 분포는 판매량을 줬죠. 판매량의 평균이 1000개, 표준 편차가 100개인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는 거야. 그러면 1000개부터 1100개 사이에 들어갈 확률은 얼마가 되는 거야? 그 밑에 있는 표준 정규분포 표를 이용하면 평균이 1000개고 표준 편차 하나가 100개니까 1000개부터 1100개 사이라면 평균으로부터 표준 편차가 하나 움직인 거잖아. 그러면 거기 0이 평균값, Z가 표준 편차. 그래서 0으로부터 표준 편차 하나 사이로 확률 0.3413. 여기 1000부터 그러면 1150명까지 사이에 들어갈 1150개까지 사이에 들어갈 확률은 어떻게 되는 거야? 평균으로부터 표준 편차 하나 반, 1.5가 움직인 거죠. 표준 편차 한 개하고 반 개 갔으니까. 응? 그러면 거기 평균으로부터 Z가 1.5 사이에 들어갈 확률은 얼마? 0.4332. 이렇게 해서 확률을 우리가 추정하면 되는 거야. 응? 그것만 할 수 있으면 돼, 대입해서. 우리는. 자, 그래서 거기 밑에 보면 기대 영업이익 이렇게 돼 있는데, 기대 영업이익은 평균 판매량이 1000개니까 여기서의 영업이익이 기대 영업이익이야. 판매량 분포가 있으면 이걸 영업이익 분포로 바꿨을 때 분포는 똑같이 일어날 거라고. 응? 판매량이 바뀌니까 그거에 맞춰서 영업이익이 바뀌겠죠? 그러면 요 평균 판매량에서 영업이익이 기대 영업이익이야. 영업이익의 기대값. 평균 영업이익. 얼마 돼요? 1000개 단위당 원익 50원. 그러면 5만원 공원이익, 기대 공원이익이 5만원이고 고정가 45,000원 빼면 기대 영업이익은 5,000원이야. 응? 자, 여기 1100개 팔리면 영업이익은 얼마야? 여기 1000개부터 1100개 사이를 움직이면 영업이익 5,000원부터 이제 움직여 갈 거 아니야. 1100개면 1100개에 단위당 원익 50원 하면 공원이익이 55,000원, 고정가 45,000원 빼면 영업이익은 만원 되죠? 그럼 판매량이 1000개부터 1100개 사이 표준 편차 하나를 움직이면 영업이익은 5,000원부터 만원 사이를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 요 사이에 영업이익이 들어갈 확률하고 판매량이 1000개부터 1100개 사이에 들어갈 확률이 어떨까? 똑같겠죠? 요것도 0.3413이라는 거야. 그러면 영업이익의 표준 편차는 얼마다? 요 사이에 표준 편차 하나 들어간다는 거니까 5,000원 된다는 거거든. 응? 그럼 영업이익 표준 편차와 판매량 표준 편차는 어떤 관계가 있어요? 밀접한 관계. 응? 어떻게? 판매량이 하나 바뀌면 영업이익은 얼마씩 변동돼요? 판매량의 단위당 공원이 곱한 것만큼 증폭된다고, 앰플리파이 된단 말이야. 판매량이 하나 바뀔 때마다 영업이익은 50원씩 변동돼. 판매량이 100개 바뀌면 영업이익은 거기다 50원 곱한 5,000원 변동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판매량, 이게 표준 편차가 평균부터 얼마나 변화됐느냐란 말이야. 그럼 변화된 양에 곱하는 숫자가 있으면 곱한 것만큼 변화폭이 커지는 거지. 근데 영업이익은 판매량이 단위당 공원이 곱한 것만큼으로 변화되니까 사실 얘네 둘은 판매량의 표준 편차에 단위당 공원이 곱하면 영업이익 표준 편차가 나와요. 거기 책에 보면 그래서 그 앞에 811페이지에 밑에 보면 영업이익의 표준 편차는 판매량의 표준 편차에 단위당 공원을 곱했죠? 응? 근데 판매량이 하나 바뀌면 영업이익은 단위당 공원이 곱한 것만큼 변동되니까 변화폭이 단위당 공원이 곱한 것만큼 증폭되겠지. 퍼질 거 아니야, 더 앞으로. 이익의 변화는. 이해가 되세요? 뭐 그런 건데, 근데 실제로 문제 풀 때는 이렇게 특별히 영업이익 표준 편차나 영업이익의 평균값을 물어보지 않으면 그냥 질문을 뭐로 바꾼다. 난 정규분포 약하다 싶은 사람이면 요구사항을
제시한 분포로 바꾸는 방식이 얘를 그냥 1로 바꿔서 제시한 거 가지고 분포 적용하는 게 제일 심플하다고. 문제 풀 때는. 자, 거기서 두 번째 구상. 영업이익이 발생할 확률. 뭐 찾으면 되겠어? 영업이익이 발생 확률. 판매량으로 바꾸면. 말을 판매량으로 바꾸면 뭐예요? 손익분기점 수량을 넘길 확률이 되는 거지. 손익분기점은 몇 개야? 당해당원이고 50원에 판매량 곱한 걸로 고정가 45,000원 커버하면 되니까 X는 몇 개? 900개 되잖아요. 그럼 평균이 1000개고 표준편차 하나가 100개니까 1000개부터 1100개 사이에 들어갈 확률이 표준편차 하나 움직인 거죠? 근데 정규분포는 우리가 종형 모양을 이룬다 그래. 무슨 뜻이냐? 평균으로부터 플러스 쪽으로 변화됐을 때 들어갈 확률과 마이너스 쪽으로 변화됐을 때 들어갈 확률이 똑같아. 평균으로부터. 그러면 900개는 평균으로부터 표준편차가 하나 밑으로 내려간 거지. 응? 그러면 평균으로부터 표준편차 하나 사이에 들어갈 확률은 플러스 쪽으로 움직이든 마이너스 쪽으로 움직이든 크게 같다. 그래서 표에 0 이상인 확률만 표시되는 거야. 이하도 평균으로부터 표준편차 개수만 같으면 확률이 똑같으니까. 그럼 요 사이가 얼마라는 거야? 평균으로부터 표준편차 하나 들어갔으니까 0.3413이고 평균 이상일 확률은 얼마야? 이게 양쪽의 확률이 똑같으니까 여기가 0.5라고. 더하면 900개 이상 확률 0.8413이 되는 거지. 요 적용. 표준편차 적용만 할 수 있으면 돼. 이해되시죠? 우리는. 자, 그럼 영업이익 10,000원부터 15,000원 사이일 확률. 이것도 뭐 찾으면 돼? 10,000원인 판매량, 15,000원인 판매량을 찾으면 돼요. 영업이익 10,000원이 되는 판매량 몇 개? 자, 판매량 50원에 고정가 45,000원에다가 영업이익 10,000원 되려면 X는 몇 개 팔면 돼요? 1,100개? 1,100개면 영업이익 10,000원이고 50X에 45,000원에다가 고정가 15,000원 더하면 그러면 X는 몇 개? 1,200개 되나? 1,200개 맞아? 6만원 맞죠? 1,200개. 그러면 여기 평균 1,000개고 표준편차 하나가 100개. 그럼 여기 하나 움직이면 1,100이고 1,200인데 1,100부터 1,200 사이에 들어갈 확률이지. 표준편차 한 개부터 표준편차 두 개 사이에 들어갈 확률이야. 응? 표준편차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요 사이에 들어갈 확률인데 지금 있는 건 뭐가 있냐? 평균으로부터 하나 사이에 들어갈 확률이 있고 평균으로부터 두 개 사이에 들어갈 확률이 있으니까 요 차이를 찾으면 한 개부터 두 개 사이에 들어갈 확률이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평균으로부터 두 개 사이에 들어갈 확률이 0.477이고 평균부터 하나 사이에 들어갈 0.3413이니까 요 차이로 하나부터 두 개 사이에 들어갈 확률이 나오겠지. 응? 0.1359 뭐 이렇게 나오나? 그래서 평균 하나부터 두 개 사이에 들어갈 확률을 찾으면 되고 그래서 거기 2번이나 3번 같은 거 풀 때 원래 난 정규분포를 잘 안다 그러면 판매량 가지고 영업이익으로 분포를 바꿔서 영업이익으로 직접 찾아도 상관은 없고 난 원래 정규분포를 잘 모른다 그러면 요구사항을 제시한 분포 주로 제시는 판매량이 될 거야. 판매량으로 바꿔놓고 그냥 정규분포 구매를 최소화하는 게 제일 심플할 거예요. 그래서 요 표준편차 적용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뒤에 문제 좀 볼게요. 뒤에 거기 문제로 11번 먼저 풀어보죠.
자, 변동가 100원 제품 A를 생산 판매하고 있는데 고정가 9만 원이고 연간 판매량이 평균 850단위, 표준 편차가 100단위 정균포를 이룬다. 평균이 850개고 표준 편차 하나 100개라는 거야. 그랬을 때 손익분기점을 넘어설 확률이 0.8413이다. 그럼 손익분기점은 평균보다 아래에 있다는 거야, 위에 있다는 거야? 여기 평균 이상일 확률이 0.5잖아요. 근데 손익분기점 이상이 되는 확률, 요게 이익이 될 확률이죠. 여기가 0.8413이니까 손익분기점부터 평균 사이에 들어 확률이 얼마다? 0. 전체 0.8413의 평균 이상이 0.5니까 0.3413이 평균부터 손익분기점 사이에 들어 확률이 되는 거지. 요 확률이 0.3413. 거기 보면 표준 정규분포표 데이터를 이용하면 표준 편차가 몇 개일 때 0.3413이야. 평균으로부터 표준 편차가 하나 떨어졌을 때 0.3413이니까 평균으로부터 밑으로 하나 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는 몇 개? 750개가 손익분기점이 되는 거야. 응? 그러면 요구사항은 뭐냐면 손익분기점이 되기 위한 가격. 그럼 뭐 이걸 CV 분석하는 방식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최소 가격 찾는 방식으로 해도 되고. 응? CV 분석 방식으로 찾으면 얼마? 750개 손익분기점이니까 750개 프라이스 하면 전체 수익이죠? 그 다음 750개의 단위당 변동가 얼마야? 100원인가? 100원이죠? 그 다음에 고정원가는? 고정원가 얼마로 되어 있어요? 9만원. 고정원가 9만원. 이게 같아지는 가격 찾으면 손익분기점이 되는 프라이스잖아. 그럼 프라이스는 얼마 나와요? 220원. 뭐 이렇게 찾아야 되고 아니면 우리 특별주문 수락하기엔 최소가격 찾으면 단위당 증분원가를 커버할 수 있으면 되잖아. 한 단위당 변동원가 100원은 들어가니까 가격에 이게 들어가야 되고 고정원가는 총액으로 9만원 늘어나는데 이거를 750개로 나누면 한 단위당 증분고정원가가 되겠지. 한 단위당 얼마야? 120 더하면 220원은 돼야지. 응? 변동원가 커버하고 고정원가 커버하면 손익분기점 되는 거잖아. 응? 두 가지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12번. 김밥 되게 좋아하죠? 또 나왔어. 응. 판매額 1,000원, 변동가 500원, 단위당 원익 500원입니다. 고정가가 65만 원이다. 도시의 수요량은 불확실한데 정규포를 이룬다. 기대 판매량 2,100개, 표준 편차 400개, 이익이 발생할 확률은 이것도 뭐 찾으면 돼? 손익분기점 찾으면 되겠죠? 그럼 한 단위당 원익이 500원이고 그걸로 65만 원 커버하려면 몇 개? 1,300개. 1,300개인데 지금 여기는 손익분기점이 몇 개야? 숫자가 조금 지저분하게 돼 있죠. 손익분기점이 2,100개. 2,100개고 표준 편차 하나가 400개씩이잖아. 그럼 2,100개에서 400개 밑으로 내려오면 여기 얼마야? 1,700이고 표준 편차 하나 밑으로 내려오면 다시 400개 밑으로 내려오면 얼마예요? 1,300인데 현재 이 문제는 손익분기점 수량이 1,300개니까 이거 이상이면 되잖아. 그럼 이었으면 0.477에 그냥 0.5 그럼 바로 답이야. 근데 이제 없다면 여기서 판단해 봐야 되는데 제시한 게 여기는 그 확률을 보시면 표준 편차가 스몰 z 거기 제시된 표준 편차보다 아래의 관찰치가 나올 확률이야. 평균 평균으로부터 그 사이에 들어갈 확률이 아니라 뭐가 더 합쳐져 있는 거야? 0.5가 더 합쳐져 있는 거야.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거기 예를 들어 Z가 1이다. 그럼 Z가 1이면 거기 있는 건 뭐야? 여기서
이렇게 하면 이거 이하일 확률 얘를 준 거지 전체를 다. 응? 얘가 2라고 하면 하나 더 가면 이거 이하일 확률 이렇게 준 거야. 근데 이 이하일 확률은 밑으로 마이너스 1 이상일 확률과 크기가 똑같은 거죠. 응? 근데 여기는 밑으로 마이너스 2개 내려간 거니까 2개 밑에 확률, 2개 밑에 이상일 확률은 2개 플러스 이하일 확률과 크기가 같을 거란 말이야. 그럼 거기로 보면 얼마야? Z가 2, 0.98. 응? 98. 응? 제 표준변자 2개 이하일 확률은 마이너스 2 이상일 확률과 같을 테니까. 이해되세요? 그래서 표준 정규분포표 데이터를 조금 평균으로부터 출발하지 않게 해서 약간 적용 좀 틀리게 하게 뭐 이렇게 된 건데, 응? 요 정도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면 돼. 우리는 표준편차 적용, 응? 요것만 할 수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본문에 돌아가 보면 이제 확률 분포로 마지막에 있는 거는 균등 분포가 있어요. 저기 813페이지. 균등 분포는 정규 분포와 같이 영적 확률 분포로서 확률 변수가 특정 구간 내에서 정의되며 해당 구간 내에 존재하는 확률 변수가 갖는 확률 값은 모두 균등한 확률 분포, 모두 같은 확률 분포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실제 관찰된 확률 분포라기보다는 분석을 위한 분포야. 실제 이렇게 균등하게 관찰되는 건 거의 없고, 어떤 거냐, 우리가 좀 전에 정규 분포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 여러분이 사장이에요. 경영자인데 관리 담당자한테 물어봤어. 내년에 판매량은 몇 개나 될 것 같아? 이렇게 물어봤더니 관리 담당자가 내년에 판매량은 평균이 1000개고 표준변차가 100개인 정규 분포를 이루면서 팔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상할 가능성은 없지 않아? 판매량 어떻게 그렇게 예상해? 그거보다는 내년 판매량은 한 800개부터 1300개 사이 정도에서 팔릴 것 같은데 정확하게 몇 개인지는 모르겠고 그냥 비슷하게 예상되는데요. 뭐 이 정도가 더 현실적인 예상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특정 구간 내에서 나타날 수 있대 가능성을 비슷하게 놓고 분석해 보겠다. 이게 균등분포야. 이해되시죠? 일정 구간 내에서 관찰치가 나타날 수 있고 확률은 균이란 걸로 이렇게 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제목 옆에다가 균등분포 그 11-10번 문제 제목 옆에다가 뭐라고 적으시면 얘는 구간 확률 계산의 주의, 구간 확률 계산의 주의, 이것만 적으시면 돼. 구간 확률 계산만 좀 주의 두시면 돼. 구간 확률 계산의 주의. 자, 11-10번 그 밑에 한번 읽어보시고 같이 한번 보죠. 자, 거기 보면 여기도 판매량이 120원 변동가치면 당해당원이익이 50원이고 고저가 45,000원이죠. 밑에 요구사항이 뭐냐면 영업이익이 발생 확률 물어봤어요. 근데 분포는 영업이익이야 판매량이야? 여기도 판매량이죠. 그럼 여기도 판매량을 영업이익으로 분포 자체를 바꾸는 방법도 있는데 그냥 확률 분포 고민을 최소화하려면 얘를 이쪽으로 바꿔놓고 제시한 분포로 가는 게 제일 편해. 그러면 영업이익이 된다는 건 뭐 이상이면 돼요? 손익분기점 이상이면 되잖아. 그러면 50x로 45,000원 커버하면 x는 몇 개? 900개 나오겠죠? 그러면 900개 손익분기점 이상이면 여기가 이익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균등분포는 어떻게 되느냐? 하얀 네모가 전체 가능성이죠. 그럼 하얀 네모 전체 가능성은 어떻게 돼? 밑변 길이가 이게 500, 응? 500개에다가 높이 가능성 모르니까 이거 h 이렇게 곱하면 이익이 나는 구간은 900부터니까 400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 높이가
소거되기 때문에 어떻게 계산하면 돼? 전체 구간의 길이분에 해당되는 구간의 길이의 비율 이렇게 찾으면 돼요. 계산은 굉장히 심플해. 응? 그럼 여기 이익 날 확률은 몇 퍼센트야? 80% 되는 거죠. 거기 영업이익 3,000원부터 5,000원 사이일 확률 이건 어떻게 되겠어? 이것도 3,000원이 되는 판매량 50x는 45,000원 더하기 3,000원 이러면 되잖아. 그럼 영업이익 3,000원이 되는 판매량은 몇 개예요? 응? 영업이익 3,000원이 되는 판매량 몇 개? 1,050개? 몇 개 나와? 오, 뭐 3,000 아니구나. 950개? 960개? 960개? 아, 이거 3. 960개. 그 다음에 여기 50x는 45,000원 더하기 여기 얼마야? 5,000원? 5,000원 하면 여기 x는 1,000개. 그러면 전체 구간 500개고 요 사이 몇 개야? 40개 들어갔으니까 확률은 8%. 전체 구간의 길이분에 해당되는 구간의 길이의 비율 이렇게 찾으면 제일 간단. 그 다음에 거기 기대값. 기대값은 뭐 이거 뭐 그 뭐지? 가우스가 뭐 응? 13살 때 발견했다는 거 있잖아. 1부터 100까지 더하면 얼마냐? 그럼 양쪽 끝에 더해서 나누기 2 하면 되는 거잖아. 계속 양쪽 끝에 더하기서 나누기 2. 이거 양쪽 끝에 더해서 나누기 2 하면 가운데 값이잖아. 또 그 다음 양쪽 끝에 더해서 나누기 하면 가운데 값이죠. 확률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전체 구간 길이의 가운데 값이 기대값이야. 양쪽 끝에 더해서 나누기 하면. 그럼 얼마 나와? 몇 개? 이거 더해서 나누기 2 하면 얼마야? 1,050개. 1,050개의 단위당 원인 곱해서 고정가 빼면 그게 영업이익 되겠지. 기대 판매량, 그때 영업이익, 기대 영업이익. 이해되시죠? 그래서 구간 확률만 알면 되는 거야. 전체 길이분에 해당되는 구간의 길이의 비율. 계산은 뭐 크게 어렵지 않죠. 뒤에 문제 보겠습니다. 이제 계산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살짝 분포 자체를 변형할 수 있어요. 13번 822페이지 기출 문제입니다. 그것도 여기 균등포는 가격이 균등포를 이루고 있죠. 그럼 이제 가격을 찾아서 분포에 넣는 게 편하겠지. 여기 이익이 발생 확률이니까 뭘 찾으면 돼? 손익분기점이 되는 가격을 찾으면 되는 거죠. 응? 예를 들어 값 같으면 값은 변동가가
값은 프라이스 미지수의 몇 개? 200개고 그러면 값으로부터 얻는 수익 값의 단위당 변동가가 15원에 200개 그럼 총 변동가에다가 고정가 총액이 16,000원 이렇게 찾든가 이러면 시범 분석하는 방식으로 찾은 거고 관련 원가 분석 방식으로 찾으면 한 단위당 증분 원가 변동가 당연히 증분 원가에 들어가겠죠. 한 개당 변동가 15원씩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16,000원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데 200개에 대해서 16,000원이니까 한 개당은 80원 80원에 15원 더하면 얼마예요? 95원 맞아? 이거 찾아도 95 응? 그럼 얼마 이상이면 되는 거야? 여기 반이 100이죠? 95원 이상이면 이익이잖아. 전체 길이가 100원이고 그 중에 넘는 게 50원이니까 55% 맞나요? 그 다음에 을의 가격 미지수고 을은 몇 개? 400개 을 400개고 단위당 변동가가 을은 30원 30원에 400개 여기다가 고정원가가 얼마 있어요? 24,000원 이렇게 되니까 P 찾아도 되고 아니면 한 단위당 증분원가 변동원가 30원에 24,000원 고정원가가 400개분이니까 단위당 증분고정원가 얼마야? 60원 하면 이게 90원 되나? 변동가도 커버하고 고정가 커버하면 손해 안 보게 되는 거잖아. 그럼 90원 이상. 그럼 전체 50 중에 10이니까 얘는 몇 퍼센트? 20%. 그럼 값이 이익이 날 확률이 35% 더 크겠지. 이해되시죠? 그냥 균등표는 전체 구간 길이분에 해당되는 구간의 길이의 비율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 거야. 받고 그 뒤에 마지막 하나 남아서 그것까지 좀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좀 넘었는데. 자, 의사결정수 815페이지 Decision Tree 여기 있는데 이건 어때 쓰냐, 언제 쓰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성과표 만들 때는 대안별로 상황이 똑같았잖아. 어떤 대안이든 상황은 정해져 있었던 거죠. 근데 대안별로 상황이 다를 수 있어요. 대안별로 상황이 달라버리면 그때는 의사결정 수를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 이게 나오는 케이스는 대안별로 상황이 다를 때야. 응? 그래서 주로 뭐냐? 연구개발, 투자 이런 거 관련되는 게 많아. 응? 연구개발하면 개발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잖아. 개발 안 했을 때랑 개발했을 때랑 개발 안 하면 성공 실패가 없는 거고 개발하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잖아. 그럼 대안별로 상황이 달라지죠. 이해되시죠? 그때 이제 의사결정 수를 그리는 거야. 근데 그걸 그릴 때는 그게 대안별로 달라지는 게 있고 상황이 나타나는 게 있고 대안이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 내용 안에 네모는 뭐라고 돼 있어? 거기 예제 앞쪽에 네모로 표시하면 대안이야. 대안. 행동 모드라는 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 그다음 동그라미로 표시하면 보통 확률이야. 응? 그래서 뭐 꼭 그걸 지킬 필요는 없지만 그냥 그거에 맞춰 가지고 그려놓고 분석을 하는 게 편할 거라고. 자, 밑에 보시면 예제 11-1번 예상 수요가 1000개일 가능성이 40%, 2000개일 가능성이 60%, 판매 가격은 100원, 변동가 50원, 단위당 공원이익이 50원이죠. 고정가는 4만원인데 연구개발비로 추가로 10,000원을 지출하면 변동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개발안이 제시됐다. 10,000원을 지출할 거냐 말 거냐 이 고민이야. 근데 이 개발의 성공 가능성이 70%, 실패 가능성이 30%. 그러면은 지금 의사결정자가 결정해야 될 건 뭐야? 개발을 할 거냐 말 거냐인데 개발을 하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거야. 대안별로 상황이 다르죠. 응? 그러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의사결정 상황을 트리로 그려보면 대안은 개발을 할 수도 있고 개발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개발하면 개발비가 10,000원이 나가는 거야. 10,000원 나가고 나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성공할 가능성이 몇 퍼센트? 성공할 가능성이 70%고 실패할 가능성이 30%인 거야. 그럼 이걸 성공해도 다시 판매량이 또 불확실하잖아. 판매량은 1000개일 수도 있고 2000개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가능성은 1000개일 가능성이
40%, 2000개일 가능성이 60%. 실패하더라도 1000개일 수도 있고 2000개일 수도 있고. 40%, 60%. 개발 안 하면 성공 실패는 없죠. 성공 실패는 없는 대신 판매량은 1000개일 수도 있고 2000개일 수도 있고. 이렇게 각 대안별로 그 대안을 선택했을 때 벌어지는 상황들을 차례대로 그리다 보면 가로를 이렇게 길게 늘어져서 트리가 된다고. 디시전 트리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리고 나면 뭘 해야 되느냐? 대안별 기대값을 찾아서 어떤 걸 선택해야 돼? 기대값이 큰 대안을 선택해야 돼요. 대안별 기대값을 찾으려면 먼저 여기는 이렇게 확률이 나눠져 있으니까 성공했을 때 기대되는 부랑 실패했을 때 기대되는 부를 먼저 찾은 뒤에 거기에 70% 30% 곱해서 얼마 빼면 10,000원을 빼면 개발했을 때 기대되는 부가 나오겠지. 응? 그래서 요걸 찾았고 개발 안 했을 때 부를 찾아 3, 4를 찾아서 비교해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먼저 1. 성공했을 때 기대 이익을 찾아야 돼요. 성공했을 때 기대 이익. 자, 성공하면 거기 성공하면 바뀌는 게 뭐야? 성공하면 단위당 공원이익이 얼마 절감돼? 개발에 성공할 경우 단위당 변동원가가 10원 절감되잖아요. 그럼 공원이익이 10원씩 커지겠지. 거기 단위당 공원이익이 원래 얼마였는데? 50원이었잖아. 50원이었던 게 변동원가 10원 절감되면 60원으로 늘어나는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성공했을 때는 1000개 팔릴 가능성이 40%, 2000개 팔릴 가능성이 60%인데 이거는 단위당 원익 똑같으니까 기대값으로 찾아도 문제가 없겠죠? 이것도 헷갈리면 나눠 찾아도 되고, 응? 그럼 기대 판매량이 몇 개야? 1600개인가? 기대 판매량 1000개일 가능성 40%, 2000개일 가능성 60%. 1600개에 성공하면 단위당 원익이 60원이죠? 고정원가 얼마였어요? 40,000원이었나? 이렇게 빼면 성공했을 때 기대 이익은 얼마야? 56,000원? 성공했을 때 기대 이익은 56,000원이고 그 다음에 실패했을 때 기대 이익은 얼마야? 1600개. 이번엔 단위당 원익 50원밖에 못 얻죠? 거기 4만원 빼면 이러면 얼마예요? 5만원, 8만원, 4만원 빼면 4만원인가? 이렇게 되나? 기대공원이익 8만원이고 고정가 4만원 빼면. 자, 그러면 이제 뭘 할 수 있느냐? 개발을 했을 때의 기대이익. 시자란 말은 이게 일본 말이야. 그래서 책에는 안 썼어. 근데 뭐 답안지 적을 때 빨리 쓰는 게 좋으니까 그냥 쓴 거고. 개발 시 기대이익은 개발하면 성공하면 56,000원을 버는데 성공할 가능성이 70%고 실패하면 4만원을 버는데 실패할 가능성이 30%예요. 그러면은 요점에서의 기대값이 나오겠죠.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얼마가 들어가? 10,000원이 들어가니까 거기서 10,000원을 빼줘야 개발했을 때의 기대이익이 나오겠지. 그래서 10,000원을 빼면 개발했을 때의 기대이익은 저거 개발 수락했을 때 기대이익이 저거 얼마야? 41,200원? 맞아? 여기는 41,200원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개발 거부했을 때 거부 시의 기대이익은 아까 여기 실패했을 때 이익과 크기가 어떻겠어요? 똑같은 거 아니야? 거부했을 때 기대이익은 4만원이야. 그러면 개발했을 때 기대이익이 얼마 더 커? 1,200원 더 크니까 기대값을 기준으로 의사결정하면 개발을 해야 되는 거지. 이해되시죠? 이렇게 대안별로 서로 상황이 다른 경우에는 특히 개발안 같은 거, 투자안 같은 게 있을 때는 이런 경우에는 개발별로 상황이 다르니까 그때는 디시전 트리 옆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는데 그때 그려가면서 대안이 있고 행동 대안이 있고 우리가 의사결정에서 선택해야 하는 대안이 있고 그 대안을 선택했을 때 나타나는 확률값을 가지는 상황이 있어요.
그걸 잘 구분하면서 그때 들어가는 금액을 넣어가지고 결합원가 의사결정수 그리듯이 옆으로 쭉 그려가시면 돼. 그리고 나서 뒤부터 기대값을 찾아서 대안별 기대값을 찾아서 큰 걸 선택하면 되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의사결정수까지 좀 설명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좀 더 중요한 거는 정규분포와 균등분포야. 응? 정규분포와 균등분포가 시험 문제에는 더 잘 나오니까 그거 2개 하시고, 그래서 이 챕터 전체적인 내용 다 설명드렸는데 뒤에 객관식 문제도 하나 있는데 그건 뭐 여러분이 푸셔도 되고, 또 여기 의사결정수는 상대적 중요성이 약간 떨어져. 최근에 미국 책에 들어가서 출제가 되더라도 가능성 면에서는 조금 약한 부분이라 본문 내용 설명드린 걸로 했고,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시간 써서 정리한다면 어디에 시간을 써야 되느냐? EV, PI, EV, SI. 특히 EV, SI는 지금 꽤 긴 시간 공부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한 길에 안 까먹도록 머릿속에 각인을 시켜놔야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이 심화반 가서도 시간을 줄일 수 있고, 객관식 가서도 시간을 줄이고, 2차 가도 시간을 줄이는 거야. 그런 덩어리 주제들을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이 기본반 들을 때 머릿속에 생각은 쉬운 걸 정리해 놓고 어려운 걸 뒤에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을지 모르겠지만, 이 기본 수업 공부할 때 어려운 게 제일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어려운 주제들을 최대한 많이 커버하고 가야 뒤에 가서 어차피 쉬운 건 그때도 근데 안 하지 않고 해. 쉬운 건 그때 해도 다시 또 이해가 돼, 금방. 근데 문제는 뭐냐? 어려운 건 그때 해도 잘 안 돼. 지금 잘 안 된 건 그때도 잘 안 돼요. 그때 잘 안 되면 객관식 가면 더 안 돼. 시간이 짧으니까. 그랬다 1차 통과하면 2차 가서 돌로 떨어지지. 이것도 해라. 뭐 그래가지고. 응?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 덩어리 큰 것들을 구조를 최대한 많이 끌고 간다. 이렇게 하셔야 뒷시간들이 쉬워져.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어느 과목이든 덩어리 큰 거를 제대로 공부했다면 3번 볼 거거든. 기본반 1번, 심화반 1번, 객관식반 1번. 2차 가면 1번 더 볼 건데 최소 4번 봐야 돼. 2차까지 간다면. 동차를 간다면. 왜냐면 동차를 어차피 심화를 하고 가야지 동차가 가능할 거라서. 그럼 4번 보는 중에 처음 볼 때 큰 덩어리 시간을 많이 써야 뒤에 가서 거기서 시간을 빼서 나머지 자잘한 걸 치우고 간다고. 뭐 심화 가서도 큰 덩어리를 많이 써야 객관식 가서 쉽게 가요. 근데 좀 공부를 플랜을 어긋나게 짜는 사람이면 자꾸 쉬운 것만 보고 덩어리를 뒤로 밀어. 그럼 뒤로 밀다 보면 어떻게 되냐? 결국 객관식 가서 날려. 그래, 이건 틀리자. 날리면 이제 붙어도 2차 가서 힘든 상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최대한 내가 여기서 잔소리하는 거는 원가만이 아니라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 재무회계, 특히 덩어리로 가야 될 거는 원가, 재무회계, 세법, 재무관리 이런 2차랑 연결되는 과목 있잖아요. 그런 거는 2차, 그러니까 1차에서도 계속 그게 크고 2차 동차할 땐 더 중요하고 하기 때문에 덩어리 주제들을 최대한 요번에 커버하고 간다. 힘들더라도. 나는 지금 요만하니까 이 덩어리가 크게 느껴지겠지만 다 가고 나면 사실 작은 덩어리야. 그래서 거기까지를 커버할 수 있게 그렇게 신경 쓰시는 게 좋아. 응? 여기 복습은 EV, PI, EV, SI 여기를 좀 더 집중하셔야 돼.